네, 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오늘은 적천수 1013번째 사주 자월의 을목일주를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적천수 천미에 기존에 올려져 있는 이 사주 원래는 병자, 기해, 그 다음에 을류, 이모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적천수 천미에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이 날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시력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경자월에 기해, 그러니까 기해월에 을류일이 없어요. 그리고 경자월에 을류시가 이렇게 을류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 적전수에 나와 있는 사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이 사주도 상당히 높은 벼슬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자월의 을목일주도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사주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여름나무라고 이렇게 하죠. 여름나무는 자평진전 조우론에 보면은 나와요. 여기 나오니까 이거 조금 하다가 조우론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관인상생의 사주, 또 살인상생의 사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이 사주를 역궁용신으로 인수연관이죠. 그 상관병화가 조우로서 이렇게 쓰이면서 인성이 또 이제 이 상관병화를 임수가 또 이렇게 제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격이 아주 훌륭하죠. 이 상관이 인수의 극을 받으니까 정관을 이렇게 하급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정관을 오히려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상관으로 이렇게 변해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격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나 아쉬운 것은 인성의 세력만 있을 뿐이고 일간의 근이 없다는 거죠. 일간의 근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하나 아쉽죠.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보면은 자월의 을목은 좀 약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격국은 인수격이 엄청 왕하죠. 더구나 이 관에 생조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왕한 이런 사주. 그래서 이 사주를 운을 볼 때 상당히 운을 보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번 준해가지고 대운벌이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대운을 한번 보면요. 신축대운 같은 경우에 신축대운은 이렇게 칠살 운이죠. 근데 상관이 합살을 했어요. 합살하고 이 관을 오히려 관을 남기고 그 다음에 유축이 정관의 근으로 격국이 오히려 더욱 이렇게 강화가 됐죠. 그러면 어린 시절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모 자리가 관인상생이 되니까 양반가의 태생이 분명하죠. 옛날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민대운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은 인성운과 비거운이죠. 안 그래도 내가 약해가지고 이 관을 이렇게 조금 쓰기가 거북스러웠는데, 인성이 많이 있는 거하고 일간이 근이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인성이 많이 있는 이 사주들은 반드시 식상이 있는지 이걸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 관을 쓰기 때문에 이 일간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묘진으로 가죠. 어릴 때 운이 인묘진으로 가니까 아주 훌륭하죠. 임수는 이제 어차피 이제 격국에 임수니까 격국을 이제 더 강화시켜주고 환기가 되죠. 그래서 아주 좋죠. 일간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랬고, 지지가 또 인호하국이 됐어요. 이렇게 인호하국이 되면은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화기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므로 이런 운에는 공부도 엄청 잘해요. 수화기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 학문도 이렇게 깊어지면서 아마도 이런 운에 이렇게 잘해가지고 계묘대운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됐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진 대우를 보면 상관이 발달함으로 이런 대우는 지인급의 시기죠. 지인급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이렇게 왕한 이런 사주에서 더구나 또 겨울나무이기 때문에 이 병화 상관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제 일간의 을목의 기운을 이렇게 상관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수기가 이렇게 흐르고, 겨울나무는 이 경금을 보고 경금이 더욱더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금생수 수생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조우용신으로 이렇게 조우를 해주면은 이렇게 잘 그 수생목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조우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나무가 그 상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오미로 가면은 이제 그 이제 간목은 이제 그 병사묘가 되지만은 을목은 거기서 이제 그 장생지에서 나와가지고 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을목은. 그래서 그 사오미로 가면은 조금 이제 벼슬길이 이제 조금 이렇게 나쁘게 되겠죠. 을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을경합에서 상신이 합크가 되죠. 그래서 정간에 상신이 합크가 되니까 필히 벼슬길에서 암초를 만난다. 그러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해정한다 그랬거든요. 임수가 이 정인이 이 상관을 잘 이렇게 수국화해가지고 이 관을 살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수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상관운이 와도 충분히 이 금수가 이렇게 막아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그 운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미대운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정미대운은 이제 격이 이렇게 합크가 되버렸죠. 정임합해가지고 격이 이렇게 합크가 되면서 잠이 원진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이런 후에는 아마도 관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운세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사주를 우리가 봤으니까 이 사주는 그 용신이 기후와 배합할 때 득실을 논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격이 정관을 만나면은 앞에 사주처럼 이 관상전이죠. 관상전이라고 하여 기약이 되지만은 만일에 겨울의 목일간이 수월을 만났다면 비록 관성이 투출했더라도 꼭 기약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러냐? 금이 하나여 수가 더욱 얼게 되므로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니 이치가 본래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울나무하고 여름나무는 인성이죠. 인성을 좋아하고 겨울나무는 이제 식상을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병화가 앞에 그 사주는 병화가 상당히 그 조용신으로서 좋은 이런 그 기신의 작용을 하고 있다. 비록 상관이라고 하지만은 여름나무이기 때문에 그 을목 입장에서 또 병화를 또 엄청 또 좋아하죠. 여기 뭐 일간하고 인수가 둘 다 왕성하고 식신이 투출하면 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인비식의 어떤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릇 인수격은 다 그러하지만 겨울에 그 목일 경우 더욱 더 기가 수려하니 겨울목이 화를 만나서 일간을 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 그 식신으로 기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나무하고 그 겨울나무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겨울나무는 식상, 이렇게 화를 굉장히 이렇게 반기는 이런 이런 일간이고, 그럼 여름나무는 수를 반기는, 수는 인성이죠. 수를 반기는 이런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인수용사라고 인수용관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인수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자평지전 인수격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인수격에 그 정관이 투출한 경우에는 정관은 인성을 생하는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정관을 용신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으니 칠상을 쓰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신앙하고 인수가 강하면 정관이 태강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다만 관성이 청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강하든 인성이 강하든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청순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이 있거나 또 극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 보면 수월에 이제 신금일주죠. 그러면은 이거 유에 이렇게
근이 내려져 있고, 그래서 일간이 토생금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일간이 굉장히 왕한 일간이면서 인성도 왕하고 이 정관도 아주 좋죠. 인술 합국까지 되면서 이 정관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그러니까 아주 기격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치운법으로 가서는 인수가 중하면 재운도 길었다 그랬어요. 앞에 사주가 그 인수가 상당히 중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성운이 와도 조금 그렇게까지 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식상운이 오면 또 가장 유리하다. 인수가 있으니까 그 식상운이 가장 유리하다. 이제 왜냐면은 인수가 이렇게 그 일간을 생해주면 이제 식상은 일간을 수기하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겨울 나무는 화를 또 반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수격에 정관을 쓰는데 식상이 함께 투출한 경우에는 우는 관성이 왕한 대운과 인수향이 좋다. 식상은 해롭고 칠사를 만나는 것은 꺼리지 않는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인수용관의 쓰임의 이제 어떤 저기를 보면 되거든요. 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비교하려고 하냐면은 일간왕, 인수왕, 그 다음에 정관왕 하면 아무 적이 없이 굉장히 기격으로 되는데, 이 칠살격에 인수격에 칠살을 쓰는 경우에는 이 보면은 이 평관은 본래 아름다운 물건이 아닌데도 인수를 생하는 것을 빙자하여 부득이 평관을 쓰는 것인데 반드시 일간이 중하고 인수가 경하거나, 또 혹은 일간이 경하고 인수가 중하여 서로 부족한 바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유정하게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격에 칠사를 쓰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간도 중하고 인수도 중하고 칠살도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아주 빈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살인상생이 아니에요. 이 모장원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경하고 인수가 이제 중한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월에 개수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비견이 있다고 하지만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거든요. 개수가. 그리고 인성이 굉장히 왕하죠. 6월에 경신일주가 이렇게 와가지고 토생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인성이 왕하고 여칠살이 투출했죠. 그리고 일간이 약하죠. 인수가 중하죠.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수기가 살인상생의 기운을 일간이 잘 이렇게 뽑아 쓰고 있다. 약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참정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중하고 인수가 이렇게 약한 경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신월에 이제 임수일간이 임수가 3개나 투출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왕하죠. 굉장히 왕한데, 일간 자체에서 보면 왕한데, 이 신금, 가을에 경금이 비록 당령을 했다고 하지만은, 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변에. 목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인성이 이렇게 약하다. 그래서 토생금 이렇게 해가지고 칠살의 기운이 이렇게 인성으로 이렇게 담아지니까 그때 왕한 일간이 살인을 인성을 쓸 수 있다. 이런 논리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항상 인수용관하고 인수격에 칠살을 쓰는 경우 이 강약, 왕식 강약을 잘 판별해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 꼭 유념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만약에 일관과 인수가 함께 중요한데 칠살을 쓴다면 고독하고 가난하게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런 이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사주를 분석하실 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